네, 테마가 있는 월요일의 마무리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오늘은 체질별로 알아보는 건강법 준비했습니다. 서동규 한의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의학에서 보통 진료하실 때 그 사람의 체질이나 기질 같은 것들 이야기가 많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진료를 보더라도 환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저 무슨 체질이에요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진료 볼 때 이제 환자들이 체질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해서 진료를 보는데 한의사들마다 사실은 이제 체질을 참고하는 비중이 좀 달라요. 이제 한의사들도 전문의가 있는데 사상체질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환자들을 보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그쪽을 베이스로 해서 보지는 않고 이제 참고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너무 깊은 얘기보다는 조금 좀 쉽게 알 수 있는 체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상 체질은 뭐 태음인, 소양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 4가지인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나요? 네, 다들 이제 쉽게 알고 계시듯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체질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네. 네. 이제 저희 한의사들이 나누는 기준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오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간심, 비폐, 신이라는 이제 오장이 있는데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장기들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체형이나 오. 이제 성격들이 발현된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장기의 크기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사람들을 태양인이라 그래요. 반대로 폐가 작고 간이 큰 사람들을 태음인, 비가 크고 신장이 작은 사람을 소양인, 이제 비가 작고 신장이 큰 사람들 소음인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다른 뒤에 가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니 사진 보시면은 대충 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해서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유형에 이제 따라서 저렇게 또 그림도 함께 나왔었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 내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크기를 재서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 크기에 따라 발현되는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모적으로? 네, 외모도 그렇고 이제 성격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저희 스스로 어떻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을지 역추적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좀 외형이나 성격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체질별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양이란 게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건데 쉽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양은 쉽게 생각해서 따뜻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음은 차가운 성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차가운 성질은 아래로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양이는 쉽게 상체 발달형, 외형상으로. 상체가 위쪽으로? 네. 아. 그다음에 음이는 하체 발달형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태양인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태양인? 네, 양이니까 상체가 발달돼 있겠죠. 조금 아까 그림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태양인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몸 좋은 사람들 아니면 그 프로레슬링 선수들 남자들 막 이렇게 우락부락 네, 하신 네, 분들 네. 저기 나오네요. 네, 그런 사람들을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체에 비해서 하체는 되게 좀 빈약해요. 그렇네요. 네. 뭐 네. 유난히 가늘다기보다는 상체가 또 워낙 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빈약해요. 네. 빈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상 체질로도 좀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한 체질이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저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 하체가 되게 좀 두껍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살찌기 싫고 좀 통통하고 좀 건강해 보이는 애들 있죠. 한의사님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림이. 네, 태음인들은 그런 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역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역삼각형? 얼굴도 조금 그러네요. 역삼각형, 상체도 역삼각형. 그래서 요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좀 슬림한데 운동에서 몸 좋은 좀 체형들 있잖아요. 이제 슬림한 몸짱? 네, 약간 조금 슬림한 어깨도 몸짱. 좀 벌어지고 좀 발달이 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시면 되고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하체가 발달했다기보다는 상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체가 발달돼 보이는. 보니까 어깨도 굉장히 좁아요. 네, 좀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좀 태어난 왜소한 체질이에요. 약해 보이고. 느낌이에요. 예.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생김새도 저런 체질별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생김새를 말씀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소음인들 같은 소양인 소음이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소양인은 조금 날카로운 얼굴도 좀 많고요. 날카롭게. 네,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여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가름하고요, 달걀형에 그다음에 이목구비가 좀
그 우리가 문학적으로 좀 단아하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좀 미인상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뭐 소양인, 소음인 둘 중에 굳이 저를 대입을 하자면 제가 궁금해져서 네, 네. 후자가 아닐까 살짝 기대. 네, 소음인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이 외모와 더불어서 이 성격적으로도 체질이 구분이 되나요?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태양인들의 설명, 저희도 이제 그 체질을 감별할 때 그래서 꼭 설문지를 주고 미리 체크를 해서 본인 성격이 체크를 하고 그걸로 네. 이제 상담을 하시는 네, 거군요. 저희가 외형만 보고 성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이제 체질을 감별을 하는데요. 네. 이제 태양인들의 그 성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양인들은 열이 위로 솟구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진취적이에요. 태양인들. 좋게 말하면 되게 좀 진취적이고 조금 비범한 사람들인데 오. 안 좋게 말하면 좀 독불장군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고집이 세고. 네, 리더십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나무인. 네, 근데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별로 후회를 안 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태음인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태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좀 사람이 허허실실하고 좋은 게 좋은 그런 것 좀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성격도 근데 동글동글하고. 네, 근데 안 좋은 거는 게을러요. 게으르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모험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안주하기 쉽고 좀 이제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러세요? 그런 거에 저 좀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이제 있다는 거니까. 네네. 또. 네, 모든 네. 사람이 그렇다가 아니라요. 네. 소양이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소양인들도 마찬가지로 열이 위로 올라가요. 반짝반짝해요. 되게 좀 창의력 좋고 아이디어가 좋고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도 리더십이 있고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조금 태양인들하고 차이점은 후회를 조금 많이 해요. 후회를 뒤를 한다. 좀 보죠. 그러니까 겁도 좀 있고요. 약간 소심하고 살짝. 소심하고는 좀 거리가 아, 그래요? 멀긴 한데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좀 많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쉽게 좀 화를 잘 내요. 화도 잘 내고. 네, 왜냐면 열이 우리가 체질에서 말씀드리면 열이 많은 체질은 태음인, 소양인이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양이라고 다 열이 많은 건 아니네요. 네, 태양인은 열이 좀 적당하고요. 소음인은 조금 차가운 기운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소양인들이 열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질러야지 뿜어내야지 자기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특징적으로 조금 화를 좀 잘 내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 좀 보시면 소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소음인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아까 조금 제가 아까 체형적으로 좀 왜소하고 좀 약하게 태어났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좀 성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재주가 되게 많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면 되게 조금 좋겠죠. 근데 꼼꼼하고 이렇게 좀 재주도 많고 한데 자기 방어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자기만의 툴이 있다 보니까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이기적으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저는 소음이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성격을 들어보니까. 뭐 좋은 건 다 맞다 그러고 아닌 거는 뭐 다 아니라 그러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뭔지. 핀트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다 본인 원하는 것만 꼽아가시면 네 가지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저도 보면은 소음인과 소양인이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겹치는 특징들이 있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 네. 이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네.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살아가는 형태도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렇죠. 비해서. 네,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과 네. 지금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하기에는 많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의사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동의수세보원 이제 이재만 선생님이 이 사상 체질을 만든 그 시점이랑 네. 지금이랑 그때는 이제 그 사회가 상업, 농업, 업 이 정도 되게 단순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사회가 되게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산업도 되게 많아졌고. 그렇죠. 이제 뭐 TV 같은 거 우리가 뭐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옛날에 몰랐던 이제 그 성격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격을 A다, B다, C다 이렇게 좀 규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상 체질 네 가지로 딱 이게 분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체질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한의원들 같은 거 보면 뭐 8체질, 16체질 이렇게 좀 나눠서 보기도 하거든요. 체질. 더 세분화하는군요. 네. 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체질별로 뭔가 뭐 성격이든 음식이든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발현시키면 좋을 점들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아봤으니까 뭐 하면 좋고 뭐 하면 안 어떻게 해야 좋은지 될지, 이런 네, 것들을 체질별로. 찾아봐야겠죠. 네. 일단은 아까 제가 그 체질을 볼 때 우리가 그 성격적인 부분을 되게 좀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태양인하고 소양인 같은 양인이잖아요. 열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되게 진취적이고 리더십 같은 경향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되게 좀 무계획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있어서 끌고 나가는 힘이 있겠지만 실수를 많이 하고
뒷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미리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네. 네.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단점이 많이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삶이 안주하고 자기 발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고요. 네.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자기 안쪽으로 그 자기만의 세계, 이제 조금 자기 방어적이다 보니까 남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조금 꿍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스트레스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또 여름철이거든요. 이게 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한의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네, 체질로 체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가지 체질 중에 열이 가장 많은 체질은 태음인하고 소양인이에요. 네. 이 체질의 사람들은 자기 열을 잘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땀을,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걸 해서 땀을 잘 내고 그로 인해서 열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찬 음식 있죠. 좀 시원한 음식, 오. 시원한 성질의 음식들을 먹어서 열을 꺼내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하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름에 더워지면 열이 나서 더워지는 게 아니라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속은 허해지고 냉해져요. 열이 빠져나가면서. 네. 근데 여기서 찬 음식을 먹어버리면 더 냉해지겠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소음인들은 차가운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 원기를 북돋아주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좀 아,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도 따뜻한 걸 마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또 네. 여름에 뭐 이열치열이 딱 맞는 체질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좋은 체질이 소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태양인 같은 경우는 탈수를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분 탈수를? 섭취를 조금 잘 해주고, 이제 그 열에 대해서 가장 조금 그 균형적인 체질이 태양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분 섭취를 잘해주고 탈수를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무더위에 도움이 되는 뭐 마실거리, 차 종류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마실 것을 제일 많이 또 즐기잖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걸로는 모거차라든가 메밀차 같은 게 좀 좋다고 하고요. 네. 태음인은 칡이 되게 좋아요. 칡차. 칡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 제가 좀 살찌기 좋고 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부기를 빼는데 율무도 굉장히 좋습니다. 율무차도 율무차. 있고. 네. 오. 그리고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보리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보리차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소음인은 열이 없고 조금 냉한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인삼이나 생강 같은 걸로 북돋아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뭐 7월도 곧 있으면 다가오고 뭐 장마철도 시작한다고 하고 진짜 이제는 무더위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체질 이야기 이제 해주셨지만 네. 체질도 체질인데 공통적으로 좀 여름을 잘 이겨내야 되잖아. 이게 올 여름도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너무 덥더라고요. 네.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이제 신맛을 수렴하는 작용을 많이 하는 맛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맛. 네. 뭐 레몬 이런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신맛을 많이 먹게 되면 수분을 머금을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시원해질 수도 있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 생맥산이라는 약이 여름보약으로 가장 많이 나가요. 생맥산이요? 네, 이게 인삼이랑 오미자가 주 성분이 되는 약인데, 오미자가 되게 시큼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음용수 같이 먹는 약인데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고 갈증을 많이 나시는 분들이 이걸 드시면 굉장히 좀 잘 나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여름하고 신맛은 되게 조금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맛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먹는 음식 초를 사용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맛을 초무침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네, 네. 그리고 홍초 이런 것도 마시기도 하고. 네, 그렇죠. 입맛을 좀 돋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초를 사용한 음식을 적절히 좀 많이 드셔서 건강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신맛이 나는 초를 이용한 음식도 음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